예, 자, 우주환경연구소 이태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해성에 네네. 지구에서 이제 발사된 로봇이 이제 착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해성.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평소에 말할 때 해성처럼 나타났다. 네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해성 한마디로 이제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계 초기에 이제 뭐 수증기라든가 가스, 그다음에 뭐 바위 같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된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의 중력으로 끌려와가지고 지구 근처에 오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꼬리가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해성처럼 등장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해성처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번에 탐사하게 되는 해성이 67P, 그다음에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죠. 네. 프로모프, 그러니까 게라시 맹코. 네. 그러니까 이게 67P라는 것은 이제 P라는 것이 주기 해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67번째로 발견된 주기가 알려진 해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은 추르모프, 그 다음에 게라시멘코,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러시아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네네. 이번에 이 로봇을 발사한 데가 이제 미국의 나사가 아니고 예. 뭐 유럽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에사죠. ESA, 예. 에사라고. 예,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발사를 한 거고요. 왜 착륙을 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해성 자체는 태양계 초기 46억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네.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침식작용이라든가 풍화작용, 공기 오염 때문에 초기의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도 있고 또 예. 하나는 지구에 있는 물들이 해성에서 기원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성에 있는 물들이 어떤 성분일까? 네. 그리고 지구 생명체의 기원이 그 물 속에서 기원됐기 때문에 혹시 생명의 기원인 아미노산 같은 게 거기 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아는 열쇠가 되기도 하면서 네. 또 지구 생명체의 기원, 물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해성이 총알이 18배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 근데 수 있는 사실은 건가요? 우리가 더 빨라요. 사실은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예. 되잖아요. 예, 수금지와 목토 예, 천해명. 그래서 점점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태양의 중력이 앞에 더 세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초속 30km로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해성 같은 경우는 초속 한 1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우리가 더 빠른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름 13,000km 되는 지구에서부터 네. 빠른 지구에서 이 우주선 날려가지고 아주 조그만 지름 한 4km밖에 안 되는 초속 18km짜리 해성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문제고 중력도 문제고 그래서 지구를 한 3바퀴 돌고 또 화성을 돌고 하면서 정확하게 추력을 맞춰가면서 10년 동안 날아간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가다 보니까 속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 해성 근처에 와가지고 감속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이 그 D-Day가 된 겁니다. 해성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지구에서 수금지와 봤을 목토 때 천해명 사이. 예, 지금 화성과 목성 사이거든요. 네. 이 해성을 이제 목표로 삼았던 이유가 해성이 너무 태양 가까이 오면은 이게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많은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구 근처 정도까지만 오는 정도 해성을 고른 건데요. 예. 이 해성은 목성 근처에서부터 지구 근처까지 오는 거고요. 예. 현재는 이제 화성 쪽 방향에 있는데 네. 지구에서부터 거리는 한 5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도달하는데 한 30분이 걸려요. 예. 예, 그렇습니다. 30분 명령 내렸는데 30분 워낙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으니까 빛의 속도 날아가도 예. 한 30분 정도, 28분, 20초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착륙하면서 워낙 빠르니까 튕겨져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게 초속 한 1m 정도로 그러니까 워낙 중력이 지구의 한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 약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도 내려가다가 이것이 튕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각도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닿는 순간 이 가스를 분사시켜가지고 달라붙게끔 가스를 분사시켜서 튕기지 리바운드가 없이 만들면서 그 작살 같은 거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오후 늦게 이 네. 탐사 로봇이 이제 해성 표면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네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게 있나요? 일찍 나와 있죠. 예. 이게 아주 정확히 계산돼서 하는 건데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여기서 5시 한 35분 정도에 이제 그 착륙 명령을 내립니다. 분리 명령을. 그러니까 로제타호에서 그 로봇을 떨어뜨리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내리는 그러면 거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여기서 명령이 거기까지 가려면 또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분리되는 시간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6시 한 3분 정도가 됩니다. 6시 한 3분 정도에 그 필레가 로제타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내려가고.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 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로제타호. 로제타. 예. 예, 이게 이제 로제타죠. 이제 예, 화면 그렇습니다. 위에 예. 떠 그래서 있죠. 로제타에서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분리되는 신호가 여기서 한 5시 35분쯤 내려가면 네. 예, 이게 실제로 뭐가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분리되는 시간은 6시 한 3분 정도가 6시 되고 3분. 내려가면서 이제 이 표면 자체가 굉장히 경사가 있고 하기 예. 때문에 한
각도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15도 정도 각도 좀 조절해가지고 네네. 밑에 표면하고 각도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이제 도착되기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전부터는 이제 착륙 전후에 이제 화면을 찍어가면서 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시간 정도에 이 착륙할 때 CCD 카메라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시 정도, 네. 한 40분 정도에 오천에 있을 수 있다고 내일 새벽 하는데, 1시쯤 그렇죠. 말씀하시는 내일 새벽 1시 정도에 도착을 하면서 도착하는 순간 결국은 거기서 이제 역분사, 그러니까 그 가스를 분사시켜서 예. 리바운드가 없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앵커를 박아가지고 네. 고정시키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정확히 착륙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은 다시 또 명령이 지구까지 오려면 예. 1시에서 2시 사이, 새벽 1시에 2시 정도가 새벽 좀 되겠지만이 봐야겠군요. 되는데 이게 워낙 그 정말 리바운드라든가 표면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로봇 이름이 지금 필레. 필레. 예. 이 필레가 이제 보내오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네.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이게 있는 거죠? 우리가 영상? 보통 동영상 같은 걸 기대하는데 네. 워낙 이게 전송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은 어렵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예. 그래서 사진은 물론 이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지만 네. 필레는 내려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이 로제타한테 보내고 예. 로제타가 중계해서 지구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레가 해성에 착륙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탐사 활동을 벌이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라든가 사진들이 로제타를 통해서 지구로 전송이 돼서 오게 됩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뭐 탐사선 이름이 로제타고 탐사 로봇 이름은 필레 그리고 착륙 지점을 아칠리아라고 아질키아. 아질키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용어들이 사실 저희는 너무 생소하거든요. 예, 이게 다 이집트의 지명 이름들이에요. 로제타석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 예, 1799년 그 나폴레옹 원정 때 발견했던 비석인데 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그 해석했던 그 키가 됐던 게 바로 로제타 석이잖아요. 네네. 그때 필레도 섬인데 섬에 있었던 오벨리스크가 그 비교 대상이 됐거든요. 예. 로제타와 필레를 이용해서 고대 문명을 알아냈기 때문에 태양계의 기원을 이걸로 알아낸다는 거고 이 필레 섬이 이제 나일강의 아스완 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필레 섬에 있던 신전을 갖다가 아질키아라는 섬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아질키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레에서 아질키아로 옮겼기 때문에 필레가 착륙한 내려가서. 지점 이름을 아질키아로 이게 명명한 겁니다. 이름 하나도 상당한 의미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기 착륙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이제 이루어질 연구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 필레가 다시 지구로 올 수는 없고요. 네. 원래 자치적인 태양 전지가 있긴 하지만 네. 한 60시간 정도 충전돼서 내려갔는데 이 소행성 이 해성 67P가 12시간마다 이거 돕니다. 네. 낮과 밤이 반복되는데 낮 시간에 충전을 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서너 달 정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드릴로서 이제 땅을 파요. 예. 파가지고 한 2cm 이상 내려가가지고 그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뭐 얼음이라든가 뭐라도 분석을 하겠고, 또 이제 가스, 거기서 이제 피어오르는 가스 같은 것들의 성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소한 몇 달 정도 이 필레가 작업을 할 거고, 네네. 로제타는 그 옆에서 계속 돌면서 내년 말까지 이 67P가 내년 8월 중순 정도에 태양에 제일 가까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 좀 더 활발해지겠죠, 활동이. 가스도 막 녹아날 거고. 그 모습들을 내년 말까지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로제타에서도 계속 위성으로 그렇죠. 촬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노제차에서도 탐사를 하고 예. 표면에서도 하고 두 개 동시에 하는데 예. 필레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 전지의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한 뭐 올해 말이나 길게는 내년 여름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해성 표면에 있는 그 성분들 네. 또 이제 거기에 있는 가스 성분들을 예. 통해 가지고 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스의 뭐 성분들 또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게 혹시 예. 유기물이 있는가 이런 예. 것들 분석하게 됩니다. 네. 요즘 뭐 저 우주에 대한 관심도 참 많고 오늘은 뭐 드디어 인류 최초로 이제 해성에 이제 뭐 착륙선을 그렇죠. 뭐 예. 사람이 탄 건 아닙니다만 이제 네. 보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일 아침쯤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있겠군요. 아마 YTN 뉴스를 갖다가 1시 이후에 보시면은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환경연구소 이태영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